일당 독점 대구시장을 교체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 또 어떤 진보 정당의 지지율 이런 것도 좀 아쉬운데 후자가 더 좀 크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 진보 정당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3% 정도 되는가? 3% 안 되죠. 네, 3%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건 좀 분명한 과제로 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대구의 변화의 가능성을 지켜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도 바뀔 수 있구나,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그 어느 누구 후보보다 많은 김부겸 후보가 많은 득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반면에 추경호 또한 이때까지 국민의힘 그 어느 누구 후보보다도 많은 득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보 정당들이 물론 그 상황이었던 대구의 변화를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에서 그 상황은 진보 정당에게는 결코 유리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구의 변화를 보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대구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표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어떤 나름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보이는 모습에서 대구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진보 세력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학에 대한 이야기도 짓겠다는 것과 돈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고, 그리고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도 언급이 제대로 없었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이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되지 못했던 것은 이런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이 없는 정치를 해오는 것에 경종이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대구에서 어떤 민주당의 변화는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구시장도 김부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를 만날 때마다 홈플러스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4년 잘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 정치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분명 결과를 보면 한 50%가 지지 후보를 민주노총이 이제 정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투표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과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 어디 갔지? 약간 우리 조합원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랑,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워낙에 그 다음 질문이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기도 하고, 선택지가 사실 조합원 분들한테도 뭔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지지 후보를 홍보하거나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거나, 아니면 나중으로 이제 좀 과제가 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분들도 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선 투표 그리고 뭐 중대 선거구로의 개혁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도 더 시급해졌고 절박하게 됐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선거 때 직접 경험한 건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구가 선거일 얼마 남겨두고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선거구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선거 시기에 선거 연대나 이런 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안 되고 있냐? 결국은 보수 양당의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특히 민주노총, 진보 정당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보여줘야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투표한 사람들의 94%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정당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100%로 생각했을 때 6%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나머지 정당을 지지했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11회 후보 중에 5명을 선출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3명, 그리고 민주당이 2명을 가져갔어요. 94%를 받고 5석인 100%를 모두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6%에 대한 시민들의 민의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이 6%가 사라진 대구시의회가 앞으로도 움직여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청년들, 여성들, 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가 물론 6%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이 6%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표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전달되어지고 또 반영되어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상식이 정치에서만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양당이 더더욱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규탄을 진짜 하고 싶고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진보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노동조합을 할 때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진보 정당 분들이셨어요. 일요일 업무 협을 뺏겼을 때 이럴 때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소중했고 감사했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을지도 모를 만큼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성소수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닌데 거액의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힘이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 상황을 알지만 기본 평균이 25억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을 대변하지는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찾아가는 곳이 이제 민주당이다. 근데 민주당 또한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불리를 좀 따지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정의당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주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진보정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었다고. 근데 자기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정의당이고 진보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진보 정당의 효용성, 효능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아가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은 진보정당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진짜 진보정치가 아니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수사기 피해자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루었던 게 정의당이고 진보정당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고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라도 만든 것이 진보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이런 거는 없던 말들이었는데 이 말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은 정말 중요하다. 조합원 그 총회 하기 전에 밖에서 저희가 명함을 나눠드렸는데 잘 안 받으실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 안 받으실라 하셔가지고 그게 제 인상에는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뭐 화가 난 건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싫어하신다. 그 옷을 입고 거기 와서 이걸 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가장 힘이 났던 순간은 뭐 선거 운동 하다 보면은 차에서 빵빵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나 버스 기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막 손 흔들어 주시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거 운동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힘이 났어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율동을 할 때 우리 후보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당선된다.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 했잖아요. 그게 또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제 노조와 사실 정치가 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뭔가 계속 정치가 노조 활동에 개입한다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표출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좀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그동안 또 우리 내부에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런 장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김부겸 후보가 왔어요. 왔는데 김부겸 후보에게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사진도 찍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예를 들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45%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하고 정치하고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합원들이 시장을 잘 뽑아야 돼,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시의원을 잘 뽑아야 돼, 구의원을 잘 뽑아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보정당이 아직 가까이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두 장면이 다 교차했던 순간 아니었나. 저도 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소외가 들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좀 남는 건 가끔씩 연락을 주시는 그냥 주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좋다, 찍을 사람 없었는데 찍고 싶다, 이렇게 그럴 때 좀 힘이 많이 났고, 이제 북구 같은 경우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좀 쉬고 있었어요. 전부 다 앉아서 노란 옷 입고 전부 다 앉아서 좀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민분이 막 이렇게 여성분이었는데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순간 쫄아서 또 싫은 소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정의당이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동도 받고 너무 감사하게 됐었고, 또 뭐 본죽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다, 가게에서 있는 음료수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걸 넘어서서 정의당이 있어야 할 정당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도 잘 모르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 노란색을 입고 와서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다. 그래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나고. 이번 선거에서 좀 민주노총의 활동을 평가해보자면 어떠신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지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정도 역할로 될까? 예, 좀 더 뭐 전면적인, 그러니까 뭐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되고 시의원을 배출하고 구나 군에도 개입력을 높이고 이러려면 그냥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왜 진보정당이 필요할지, 진보정치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진보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가 상호 좀 교류가 되고 현장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게 늘었으면 좋겠고, 저는 뭐 모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진보당이 이제 41명의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상징적인 게 이제 서울에서 5명 기초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 5명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공통점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내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일상적인 활동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노원, 성동, 수미파 이런 데서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지구협의회 이런 데와 일상적인 교류와 활동을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의 세금을 분석해서 이제 뭐 순세계 능력 문제라든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LH 주공 아파트 문제라든지, 지역에 사는 이제 조합원들과의 일상적인 결합이 좋은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모델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구는 안 된다라는 패배감을 지나서 대구를 바꿔보자라고 모든 조합원이 다 생각을 하신다면 뭐 2년 뒤, 뭐 4년 뒤에는 진보 정당이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되어서 더 많이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보정당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진보당을 비롯한 또 정의당,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과 유기적인 어떤 결합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성과를 내야만 이 고담대구, 고담도시라고 하는 듣기 싫은 오명을 빨리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민주노총 말고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좀 민주노총 역할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비빌언덕이 정당이면 정당의 비빌언덕은 지금 민주노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으로 대구 정치가 바뀌었다라는 그 희망을 진보정당은 가지고,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약간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떨리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진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으로 대구 정치가 바뀌었다라는 그 설렘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4년 뒤에 민주노총 조합원 한 3만 명이 선거운동에 결합하고, 민주노총 대구 소속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한 10억 정도 모아서 생각만 해도 막 대구시장보를 내서
진짜 맞아요. 네. 두 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맞아. 그런 선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4년 뒤에 이 영상이 약간 성지순례처럼 많이 봐야 될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